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암보험이 또 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혈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비로도 구성을 할 수 있고 수술비와 입원 일당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술비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안은 바로 이제 간병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간병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단비가 될 것 같아요. 진단비는 가장 보험금 수령하기가 쉽습니다. 가장 간단해요. 근데 가장 단점은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그래서 혈관 질환은 기존에 보험 가입하고 있는 부분에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보험사들의 보장 범위입니다. 가장 큰 보장 범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너무 예전 보험 같은 경우 가장 협소하고 보장 범위 좁은 담보로 돼 있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 있는 보험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앞서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고 이건희 회장의 이제 직접적인 사연 중 하나가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준비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범위라든지 보장 부분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도 좀 많다라고 합니다. 보험에서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도 궁금하긴 하는데 보장 범위들을 좀 저희가 잘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보험 가입하시면은 이제 주변에 친인척이나 뭐 친구, 가정을 통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나는 아프고 다쳤을 때 당연히 보상받을 거야. 이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그래서 내 보험을 한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들은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세 가지의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에 걸려도 보상을 하고요. 뇌출혈도 걸려도 보상을 한다는 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증 질환이 아주 심한 뇌출혈,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인 그 증상이 왔을 때 보상하는 게 바로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 준비할 때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풍, 중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뇌졸중입니다. 중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뇌경색증, 뇌경색증이 중풍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험사들마다 특히 생명보험사가 좀 이런 약관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뇌졸중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I63 뇌경색증만 보상한다 이렇게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불리하다는 거죠. 세 가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 내가 I63의 뇌경색증이 아니라 I66인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는 이런 협착에 걸렸을 때 이럴 경우는 보상을 못 받으시는 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의 8.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근데 뇌출혈은 다 아시겠지만 뇌 안에서 혈관이 터졌을 때가 뇌출혈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의학 기술도 그렇고 환경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가는 이 골든타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들어가면서 워낙 요즘 스마트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인 갔다 오면은 심폐소생술 막 배웁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응급처치가 더욱더 예전에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이 겪었을 때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만큼 병원과 우리가 친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험을 누가 가입했을까요?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특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생명보험사는 과거 뇌출혈만 판매를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뇌졸중만 판매를 했고요. 요즘에 들어서 손해보험사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모두 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보험사는 뇌출혈이나 GI보험에서 뇌졸중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제가 다른 질병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면은 뼈가 부러지는 것만 생각을 하시죠.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는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단순 금이 가는 거 있죠. 금 가는 것도 골절이잖아요. 이게 뇌졸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뇌혈관 질환은 어떤 거냐? 삐끗하는 겁니다. 삐끗.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 준비할 때는 가장 경증 질환을 먼저 보상하는지를 꼭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바로 가장 심한 뇌출혈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질환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장 범위가 워낙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입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심장 질환도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범위가 다르기도 하지만 수술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차례 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네,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망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2017년도 대한민국 수술 건수 가장 많은 건수에 바로 10위가 협심증입니다. 이 협심증은 우리 심장질환의 한 가지인 질병입니다. 질병 이름이고 잠시 뒤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두 번째로 2017년도 대한민국 수술 건수 7위에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수술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술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심장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시행하는 수술이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이에요. 그리고 50대 이상 수술 인원의 4위가 또 스텐트 삽입 수술이죠. 이 수술 동일하게 심장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수술인데, 이 스텐트라는 거는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동차의 타이어 평생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텐트도 마찬가지인데 혈관 질환에 들어가는 물건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빠르면 5년, 길게는 뭐 15년 뒤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3.1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라는 이 부분을. 그러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심장 질환에서 보험 담보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볼게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어도 보장하는 게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이죠. 근데 앞서서 협심증 보셨죠? 협심증. 협심증일 때 스텐트 삽입 수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근데 협심증이 어디 있냐? 바로 허혈성 심장 질환에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험 중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 모두 다 급성 심근경색돼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보험사들 판매한 게 2017년도부터 판매를 했어요. 생명보험사는 아직까지도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협심증을 보상받으려면 이 부분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암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 수 볼게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 10명 중 1명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로 이 협심증이에요. 심장질환 전체의 70%가 협심증 환자이고요. 특히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협심증 예방약을 같이 먹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진단받았을 때 모두 다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질병을 모두 다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고 우리 가족들과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질병인 바로 이 혈관 질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심장 질환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보험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 보장 범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에 맞춰서 준비 꼭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까지 저희가 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대비 방법들까지 좀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네, 먼저 이제 가족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앞서서 조선의 1대, 2대, 3대, 4대 왕들도 동일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우리 내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 뭐 부모님 세대에서 뇌졸중을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혈관 질환은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면은 이 혈관의 벽이 청소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게 넘으시면은 고혈압 1차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160이 됐을 때는 2차 고혈압 정말 위험한 거죠. 고지혈증 볼게요. 고지혈증은 총 콜레스테롤 200이 넘었을 때, LDL 130, 중성지방 150 넘으면은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으세요. 그리고 연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혈관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혈관벽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습관은 뭐 정말 말씀 안 드려도 모든 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고 소식해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술, 담배 또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이 상대적으로 혈관 질환에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사회활동 부분이죠. 뭐 요즘은 여성분들도 같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분들 같은 경우 특히 외벌이 관련된 부분, 또 남성분들 술 좋아하시고 흡연하시고 야근하시고 스트레스 많고 이런 부분이 많은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더욱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꼭 혈관 질환 보상하는 보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시는 분들은 뭐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잘 대비해 둬야 되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운동 부족이셨던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자 그런 분들은 더더욱 좀 준비 잘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에는 땀 흘릴 때 그때는 좀 힘들긴 하지만은 흘리고 난 다음에 막 상쾌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몸에서 보내는 좋은 신호라고 합니다. 그 좋은 신호로 이런 질병까지도 물리쳐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대 질환과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보험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되는지 그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플랜도 있다라고 하는데 엄선해서 준비하셨다면서요? 어떤 플랜일까요? 네, 먼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대 질환, 뇌심장 질환 강조했는데 이 이대 질환을 준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합리적이고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왔는데 먼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한 분들도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유병자분들이 더욱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두 분 다 모두 다 준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무해지로 준비가 가능해요.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 무해지 관련돼서 준비를 하면 너무 보험료가 비쌌는데 12월 들어오면서 저희가 모든 보험사를 다 보다 보니까는 한 가지 괜찮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병자분 건강한 분들 모두 다 무해지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했을 때보다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유병자 무해지로 준비를 하면은 보험료가 약 한 25%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밑에 보시면 비교적 건강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분, 유병자분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건강한의 기준은 약도 안 먹고 입원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한 게 건강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약을 드셔도 건강한 분에 속할 수 있고요. 수술하셨거나 입원을 하셨어도 건강한 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잠시 뒤에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연령별로 준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살부터 80세 분들까지 보험을 다 동일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장년층 51세부터 65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회활동할 시기가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하면서 가성비가 좋게 가기 위해서 무해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젊으신 중년층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회활동할 때 경제활동할 때 보험 납입일 끝나고 은퇴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보장만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연령층이 있는데 납입 면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유병자분들 볼게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겪으면 납입 면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년층 분들 같은 경우 비슷해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까지 동일한데 말기 간질환과 말기 신부전증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 비교적 장년층 51세부터 65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가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보험료 측면에서 각각 내 연령대가 어딘지 한번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